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때는 1593년 프랑스의 앙리사 새 국왕이 아주 거창한 약속을 합니다. 그는 자기 왕국의 모든 농부가 매주 일요일마다 냄비에 닭 한 마리쯤은 넣어 끓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죠. 고귀하게 들리죠? 모두를 위한 풍요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왕이 웅장한 연설과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정작 그 농부들은 이미 꽤 잘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호화로운 닭이나 왕실의 자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냄비 속에서는 훨씬 더 확실한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군주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무언가였죠. 그것은 식물이었습니다. 맞아요. 식물. 그들이 굿킹 헨리라고 부르던 소박한 잡초 같은 식물이었죠. 학명은 솔직히 말해서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혹은 요즘에는 가끔 빌던 보너스 헨리쿠스라고도 불립니다. 뭐 괜찮습니다. 12세기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녀석은 유럽 전역의 시골 정원에서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안개 낀 영국의 들판부터 독일의 질긴 텃밭까지 특별히 비싼 식물도 아니었고 씨앗을 사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다시 심을 필요도 없었죠. 한 번만 심으면 끝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아마 손주들까지 평생 먹여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다년생 식물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식량을 키우는 게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독립성을 키워주는 식물들을 더 많이 공유합니다. 무료이고 클릭 한 번이면 끝이며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잊힌 파일을 다시 열게 되었을까요? 굿킹 헨리는 흔히 농부의 아스파라거스라고 불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현대 농업에 의해 사실상 밀려난 겁니다. 성능이 나빠서도 아니고 생산성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죠. 이 식물은 전체 시스템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오늘날 모든 마당에서 볼 수 없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되돌려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봐야 합니다. 믿으세요. 끝까지 보면 씨앗을 구해 직접 조용한 정원혁명을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이제 뿌리부터 시작해봅시다. 말 그대로요. 만약 당신이 1550년쯤 튜더 시대의 전형적인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굿킹 헨리는 스타였을 겁니다. 핵심 작물이었죠. 3월이 되면 굵고 육즙 많은 줄기가 땅 위로 솟아오르는데 맛이 진짜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스파라거스와 똑같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삭하고 맛있고 바로 구워 먹거나 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5월쯤 되면 잎을 펼치는데 부드러운 시금치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식물은 중세 수프의 비밀 재료였습니다. 부추와 섞고 잘 구운 빵을 조금 넣으면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영양 가득한 국물이 됩니다. 생존 식량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들어보세요. 로마인들도 이 식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게르만 부족들에게 곡물로 요구했다는 식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이 식물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황제는 너무 좋아해서 신선한 상태로 받기 위해 특별 전령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식물이었죠. 알프스와 중부 및 남부, 유럽 대부분이 원산지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식물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이름은 독일어 구터 핸드릭, 즉 착한 핸드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비슷한 식물, 이른바 나쁜 핸드릭과 구분하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그게 바로 독초인 도그 머큐리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킹왕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영어에서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신경 쓰겠어요? 이 식물은 왕관이 없어도 정원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왜 이 식물이 진짜 영양 괴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먹는 많은 현대 채소들을 빈약해 보이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시금치를 그렇게 떠받들잖아요. 아니면 다른 슈퍼푸드들도요. 그런데 굿킹 헨리는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1989년에 한 연구에서 이 식물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인 2022년에는 백야드 러너라는 곳에서 다년생 채소들을 영양 밀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죠. 결과는 굿킹 헨리가 주요 미량 영양소에서 시금치를 압도했습니다. 시금치보다 더 높은 철분 함량, 제대로 조리하면 신선 중량일 킬로그램당 약 20mg 정도입니다. 칼슘은 우유 한 컵보다 더 많고 비타민C는 면역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게다가 엽산,
비타민 B6 등을 포함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잎채소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씨앗에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작은 퀴노아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더 멋진 점은 이 모든 영양이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식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갈아엎을 필요도 없고 봄마다 씨앗을 살 필요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해마다 스스로 돌아오는 가장 믿음직한 친구죠. 우리가 가뭄에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 조작에 수십억을 쏟아붓는 세상에서 왜 이런 자연산 가뭄 맥과식물에 대해 더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식물은 거의 1m에 달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식물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물론 옥살산과 사포닌 같은 한경양소도 들어있지만 살짝 데치거나 불리기만 해도 대부분 제거됩니다. 특히 신장 문제가 있다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영양 발전소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런 식물 정원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합니다.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왜 이 식물은 모든 슈퍼마켓이나 마당에서 볼 수 없을까요? 이건 미친 음모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하학이 잘못 적용된 사례에 자본주의 한 스푼이 섞인 결과입니다. 몰락은 1701년 영국의 발명가 제스로 툴에서 시작됩니다. 가수가 아니라 씨앗 파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을 기계화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죠. 문제는 이 기계가 균일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곧은 줄, 예측 가능한 작물, 매년 다시 심는 밀, 옥수수, 순무 같은 한 해살이 작물에 완벽했죠. 굿킹 헨리는 이 시스템에선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덤불처럼 자라고 뿌리로 퍼지며 줄 맞춰 깔끔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로 재듯 파종할 수도 없고 기계로 수확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시대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오면서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농업은 생존을 위한 재배에서 본격적인 생산 라인으로 바뀝니다. 1837년 존 디어가 강철 쟁기를 출시하면서 땅을 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단한 초원 토양도 순식간에 농지로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다년생 식물들은 깊고 질긴 뿌리 때문에 쟁기의 적이었습니다. 흙을 단단히 붙잡고 칼날에 저항했죠. 반면 뿌리가 얕고 약한 한 해살이 작물들은 훨씬 다루기 쉬웠습니다. 갈고, 심고, 수확하고 반복. 기계가 이겼고 시스템은 한 해살이 작물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거나 땅에 더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1900년 무렵에는 트랙터가 말을 대체했고 모든 농기계는 매년 봄 모든 것을 초기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식물을 집마당에서 직접 키우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안성 구역 3에서 9까지 잘 자라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햇볕을 아주 좋아하지만 방으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 과일나무 아래 같은 곳이죠.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양토가 이상적입니다. pH는 4.0에서 8.3 범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꽤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바위처럼 강인한 식물입니다. 원산지가 알프스니까요. 시작은 씨앗부터 합니다. 씨앗은 저온층화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약 4도씨로 사해서 10주 동안 보관해 겨울을 흉내내주세요. 그 다음 봄이나 가을에 0.5cm 깊이로 파종합니다. 실내 파종도 가능하고 직파도 됩니다. 발화는 느립니다. 15도에서 16도에서 약 71에서 80일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포기 사이는 30cm에서 45cm, 줄 간격은 약 45cm로 두세요. 토양이 항상 촉촉하도록 고르게 물을 줍니다. 매년 봄 유기물 멀칭을 해주면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1년 정도는 그대로 두세요. 병충해가 거의 없고 관리가 아주 적습니다. 몇 주마다 한번 퇴비차를 주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측면 씹이면 충분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지상부가 죽지만 봄이 되면 다시 강하게 올라옵니다. 첫 해에는 뿌리가 깊게 자리 잡도록 수확을 적당히만 하세요. 봄철 식용 시에는 연필 굵기 정도의 새순을 잘라 사용합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약간의 기름과 소금을 뿌려 구우면 환상적입니다. 잎은 어린 것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을 수 있지만 옥살산 때문에 소량만 드세요. 또는 찌거나 볶아서 시금치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쓴맛과 옥살산을 줄이려면 먼저 살짝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꽃봉오리는 브로콜리처럼 팬에 살짝 볶아 드세요. 미식가용 별미입니다. 씨앗은 가을에 수확해서 하룻밤 불려 사포닌을 제거한 뒤 헹궈서 갈아 밀가루처럼 사용하세요.
빵이나 팬케이크에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팁: 1인당 15에서 30포기 정도 심으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식물은 영양소 축적 식물이기도 합니다. 잘라낸 잔재를 토양 위에 남기면 영양분이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요리해봅시다. 중세풍 수프를 상상해보세요. 리크 서양대파를 볶고 굿킹 헨리의 잎과 새순을 넣어 육수와 함께 끓인 뒤 빵 조각을 넣습니다. 또는 현대식으로 잎을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반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새순은 찌거나 데쳐 소스를 곁들이면 고급 아스파라거스 요리처럼 됩니다. 씨앗가루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머핀에 넣고 생잎은 견과류와 함께 철분 가득한 샐러드로 활용하세요. 다만 대부분의 부위는 익혀 먹는 것이 영양 흡수는 높이고 소화 문제는 줄여줍니다. 이 식물은 음식일 뿐 아니라 약이기도 합니다. 민간요법에서는 순환하재, 피부 질환 종기 등 그리고 철분 덕분에 빈혈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도 제시합니다. 다재다능하죠. 결론적으로 굿킹 헨리는 풍요를 위해 왕이나 대기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심으면 산업 시스템 밖에서 끝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로 하는 조용한 반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잡초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키워볼 건가요?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미래를 심으세요. 금고는 이미 활짝